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나도 모르게 골다공증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 골다공증 환자가 5명 중 1명이고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68.5%가 골다공증 환자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칼슘 영양제는 열심히 챙겨 먹어도 매일 먹는 음식이 뼈를 녹여서 약해지게 만드는 음식이라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바로 이렇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보다도 골다공증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를 녹이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경우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층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바로 뼈 건강인데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서 뼈 건강이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칼슘도 열심히 드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하고 또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를 녹이는 최악의 음식 3가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하는 음식은 바로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신장을 통해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방해되면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단 음식은 체내에서 미네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칼로리의 단 음식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과도한 체중은 뼈와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데요. 염증은 뼈를 약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뼈를 녹이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인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인 성분은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은 칼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칼슘과 인의 비율이 중요하며 인의 과다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뼈에서 칼슘을 더 많이 방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설탕과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도 가공육에도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공육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뼈를 녹이는 최악의 음식 3번째는 고카페인 음식과 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커피와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페인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내 칼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카페인 섭취는 장기적으로 뼈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는 믹스커피보다는 하루 한 잔 정도 우유를 넣은 라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뼈의 재생을 저해하고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칼슘과 비타민 D 등의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커피와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뼈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빨리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커피와 술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경우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체중인 경우입니다.
골다공증은 노인의 대표 질병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들의 저체중 현상이 증가하며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도 골다공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체중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 칼슘 대사의 균형이 무너져 골 질량과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중은 뼈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체중 상태가 되면 이처럼 체중을 실어 뼈를 단련시키는 힘도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너무 마른 체형 또는 저체중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뼈의 질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인슐린 결핍이 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뼈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경우도 칼슘과 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만성 콩팥병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뼈에서 칼슘을 더 많이 방출하게 만들어 골밀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을 관리하는 것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당뇨병 관리에 적합한 식단을 따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의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질환에 쓰이는 약인데요. 치료를 위해 약을 써야 하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저하시켜 뼈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들과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에는 단 음식, 탄산음료와 가공식품과 같은 인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고카페인 음식과 술입니다.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경우 3가지에는 저체중인 경우,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정보로 더욱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